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2023년이 다가올 텐데요. 이제 내년에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 예비 고3들 에게 수학과 관련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영상을 한번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일단 고3이 되면서 우리가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 중에서 이 수학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 2023학년도 올해 11월에 치러진 수능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입을 준비해야 될까 선생님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2023학년도 수능에서 수학이 어떻게 치러졌는지 한번 기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사를 보시니까 자, 수능 성적 발표, 국어는 평이, 수학은 불수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수학이 뭐 정말 어렵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게 됐고요. 자, 통합 수능 2년차 불수학 수학 만점자 작년에 3분의 1로 뚝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두 기사를 보셨을 때 수능에서 점점 수학이 어려워지고 뭔가 대입을 준비하는 입장이 있어서 수험생 입장에서 수학이 정말 난감한 과목이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 근데 선생님은 이 기사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입장을 잘 표현한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수능 성적표 배부. 자, 수학이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 기사가 어떻게 보면은 현재 상황을 가장 잘 이끈 기사 제목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2023학년도 수능 표준 점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수학이 어려웠는지 수능 표준 점수 한번 살펴보면요. 자, 보시면 2022학년도 수능 작년 수능입니다. 그죠? 작년 수능 봤을 때 국어의 만점자의 최고점이 149점이 나왔고요. 28명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만점자는 147점이고요. 만점자가 2,702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수능을 봤을 때는 국어가 오히려 더 어렵게 출제됐다 이런 느낌이 들겠죠. 자, 그런데 올해 치러진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를 봤을 때, 자, 국어와 수학의 표준수는 거의 변함이 없고요. 만점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죠? 9월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번에는 국어의 표준수가 140점, 만점자의 표준수가 140점 나왔고요. 수학이 145점이 나왔습니다. 그쵸? 네, 잘 보시면 알겠지만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들이 많이 안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점자 인원이 적었죠. 근데 9월 같은 경우에는 좀 국어도 343명, 수학도 1607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본 수능에서는 국어가 만점자의 최고점 표준점수 최고점이 134점이고요. 수학이 145점입니다. 갑자기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가 11점으로 벌어집니다. 그렇죠? 자, 인원도 371명, 934명. 자, 그러면 이 표준 점수만을 봤을 때는 국어가 쉬웠고 수학이 어려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로 수능이 어떻게 치러졌는지 한번 수학 영역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현재 치러지는 수능에서 수학 영역은 총 30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30문제 중에서는 공통 과목이 22문항,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8문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능 체제에서는 보통 14번, 15번, 그 다음에 21번, 22번 공통 과목에 해당하는 수원, 수투의 문항이 킬러 문항이라고 좀 인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를 보셨을 때 이런 수열의 합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선생님이 여러 수업 시간에도 풀어줬는데요. 13번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에서 유사하게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가 좀 까다로웠지만 함수의 연속성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을 볼까요? 자, 15번. 킬러 문항이 배치된 15번 문항에서 봤을 때 이 15번 문항으로 인해서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15번도 이 수열과 관련해서 기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 있는 요 14번, 15번, 넓게는 12번, 13번까지 봤을 때 원래 킬러 문항이란 것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접근해야 될까 고민도 하고 문제를 접근하려면 보통 10분에서 20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능에서는 킬러 문항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풀지 이런 고민보다는 좀 익숙한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답형 킬러 문항을 봤을 때, 자, 21번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절대값이 씌워진 함수인데요. 자, 그래프가 그리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 킬러 문항이라고 했을 때 조금 마찬가지로 고민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익숙하다는 거죠. 자, 22번도 우리 수투에서 많이 나왔던 표현을 잘 이용하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자, 나머지 문항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가장 어려운 문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번 수능 문항을 봤을 때 선생님 생각은 2024학년도 수능은 평이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원래 수능이라는 것은 30문제 중에서 조금 익숙하거나 기출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와 한 3문제에서 4문제가 가지고 한 4-50분 고민을 해야 되는 시험이라고 인식되었는데,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려고 할 때 이 고민들이 크게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한번 올해 치러진 수능의 등급 컷을 한번 보겠습니다. 등급에서 보시면 1등급이 확통 같은 경우는 88, 미적은 84, 기하는 88. 소폭 상승한 것 같죠, 작년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 2등급 컷과 요 3등급 컷을 봤을 때 오히려 작년보다 등급 컷이 올라갔습니다. 이 말은 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아서 요 중위권, 중상위권 학생들이 점수가 대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3등급 컷을 봤을 때 확통은 70점이고요. 미적분 66점, 기하가 69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점에서 3점 정도까지 상승을 했겠죠, 지금. 자, 그러면 2023학년도 수능 평균 점수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수학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왜 국어는 134점이 나왔고 수학은 145점이 나왔나? 이것을 봤을 때 표준수로 봤을 때 단순히 국어가 쉬웠고 수학이 어려웠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어는 쉽게 출제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학은 난이도로 봤을 때 오히려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쉬워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표준 점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시에서는 표준 점수가 큰 의미를 차지하지 않지만 정시에서는 이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중요하겠죠. 백분위 점수라는 것은 이 학생들이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표준 점수라는 것은 이 영역 또는 선택 과목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가지고 이 과목 분포상에서 개인의 위치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백분위보다는 조금 더 이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영역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 고려를 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표준 점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 표준 점수는 이 지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점수로 나타내는데요. 자, 지점수가 뭐냐면 여러분이 확률과 통계를 배우시면 우리가 정규분포를 배웁니다. 그때 우리 지점수가 나오는데요. 쉽게 말해서 요 국어와 수학은 100 플러스 20Z,
사회와 과학 이 탐구 과목은 50 플러스 10Z라고 우리가 표준 점수를 구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국어와 수학은 요 평균을 100점에다 갖다 놓고 요 상대적인 위치를 요 20Z라는 요 수치로 더하고 빼줘서 표준 점수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와 과학 이 탐구 과목은 평균을 50점을 갖다 놓고 플러스 10Z 요 지점수에다가 10을 곱한 요 10Z의 수치를 더해줘서 표준 점수가 나온다 이거죠. 그럼 이 지점수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학생이 얻은 원점수에서 그 과목의 평균 점수를 뺍니다. 그렇죠? 이것을 표준 편차로 나눈 것이 지점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려면 이 지점수가 높게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지점수가 높게 나오려면 일단 원점수가 커야겠죠. 다시 말하면 본인의 획득한 점수가 높아야 표준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어와 수학의 만점은 원점수 만점 100점으로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지점수를 판가름하는 요소라는 것은 요 평균 점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요 과목의 평균 점수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작을수록 낮을수록 지점수가 높게 나오겠죠. 거꾸로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클수록 지점수가 낮아지는 거고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지점수가 높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표준 편차가 뭐냐면요, 소위 말해서 학생들이 얼마만큼 평균과 별량의 차이의 평균이잖아요. 제곱의 평균이잖아요. 그죠? 그게 분산이고 루트의 표준 편차죠. 그럼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시험 같은 경우가 보통 표준 편차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난이도가 쉬운 요 시험에서는 표준 편차가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편차가 크다는 것은 학생들의 수준이 차이가 크다는 거고요. 편차가 작다는 것은 학생들의 수준이 차이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선생님 찾아봤습니다. 자, 국어와 수학의 영역별 표준 편차가 일반적으로 국어가 2.1이 나오고요, 수학이 2.3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국어보다는 수학이 학생들의 수준 차가 좀 어느 정도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국어의 표준 편차가 더 작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커져야겠죠. 반대로 수학은 학생들의 차가 국어보다는 조금 편차가 있기 때문에 표준 편차가 더 큽니다. 2.3입니다 보통. 그럼 지점수가 낮아져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자, 정리하자면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오려면 평균은 낮을수록 표준 편차는 작을수록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국어와 수학 표준 점수가 있는데 국어 점수가 낮게 나오고 수학 점수가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이론대로 보자면 국어의 표준 편차가 더 작기 때문에 지점수, 다시 말하면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국어의 표준 점수가 더 낮게 나왔냐? 이것은 바로 국어와 수학의 평균 점수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이 표준 편차를 뒤집을 정도의 국어와 수학의 평균 점수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국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왔고, 수학은 문제의 난이도는 작년과 같거나 좀 더 쉬워졌지만 평균 점수가 좀 떨어졌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이 이유로 인해서 국어와 수학이 이렇게 표현 점수의 최고점 차이가 이렇게 11점까지 벌어졌다는 것은 표준 편차의 영향보다는 국어와 수학의 평균 점수 차이라고 보시면 된다.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자, 선생님이 왼쪽에는 요번 수능의 국어 점수의 등급 컷이고요. 오른쪽이 수학의 등급 컷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국어 같은 경우가 3등급 컷이 보통 60점대 후반에서 70점 초반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3등급 컷을 보시면 국어가 86, 82 이렇게 나오죠. 화법과 전문 86, 언어와 매체 82. 자, 보시면 작년과 비교했을 때 15점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만큼 국어가 쉽게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 2등급 컷, 3등급 컷을 봤을 때 작년보다 더 조금 상승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영상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이 올해 불수학이었다 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좀 더 디테일하게 봤을 때, 자, 잘 보세요. 1등급, 2등급, 3등급에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 등급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 같은 경우 1등급 컷이 126입니다. 2등급 122고요. 3등급 117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1등급이 133점, 2등급 126점, 3등급 119점.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요. 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이 수학이 더 크게 나옵니다. 똑같은 등급을 받아도 수학이 표준수가 더 높게 나오죠. 근데 4등급을 보시면 4등급 그등급이 110점인데 네, 수학은 107점입니다. 역전이 돼버리죠. 5등급은 99, 91, 6등급 85, 80 이렇게 되겠죠. 근데 7등급에는 다시 수학이 높고, 자, 이렇게 봤을 때 4등급, 5등급, 6등급 동일한 등급을 맞았을 때 표준 점수가 이번에는 국어가 더 높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7등급, 8등급 컷을 봤을 때 7등급은 70점, 국어는 70점, 수학은 76점, 그 다음에 8등급은 58점, 72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통계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자, 이런 현상을 그래프로 표현하자면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자, 일반적으로 이게 대칭 형태의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정적 편포라고 해서 하위권에 요 낮은 점수의 학생들이 조금 몰려있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부적 편포라고 해서 요 중상위권에 조금 학생들 점수가 많이 고득점자가 많이 몰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선생님이 한번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밝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형태의 표현 점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어가 유난히 쉽게 나왔기 때문에 더 벌어진 형태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기조는 이 폭은 줄어들겠지만 점점 더 국어와 수학에서 수학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원인에 대해서 첫 번째, 선생님은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준 점수의 차이는 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셨을 때 국어와 수학을 똑같이 공부하더라도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수학보다는 점수가 조금 더 빨리 네, 높은 점수를 얻거나 결과를 만들어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고 해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수학을 포기한 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1월 올라와서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점점 더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원인인데요. 그럼 왜 수학을 포기하게 되겠냐 이거죠.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중학교 수학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틀에 박힌 유형의 문제를 잘 풀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는 시험을 많이 만나셨을 겁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나 아니면 이 문제를 가지고 치러지는 시험을 보셨을 때 단순하게 계산을 하거나 익숙한 유형의 문제 이외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추론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있어도 이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종합을 해보자면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표준 점수의 차이가 점점 국어와 수학이 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로 내신 시험과 수능 시험의 난이도 차이가 크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요즘 같은 경우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수학을 선행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많은 학생들이 선행학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등학교 입학 후에 학교에서 치러지는 내신 시험을 여러분들은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나는 정시로 갈래 이런 학생들보다는 일단 수시를 통해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내신 시험이라는 것은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있지만 그래도 상대평가가 여러분들의 입시를 결정하는 중요한 성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학교에서 치러지는 내신 시험이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에서 만나는 문제의 난이도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여러분들 내신을 잘 따서 수시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내신 위주의 시험을 대비했을 텐데 이 내신 시험의 수준이 현재 치러지는 수능 시험의 난이도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등급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신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주어진 범위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 수능 시험이란 것은 이 누적이잖아요. 그죠? 1학년, 2학년, 3학년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누적해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수능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하지만 이 내신 시험이 수능 시험의 난이도와 어느 정도 차이가 크지 않다면 큰 어려움 없이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대입 체제에서 수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신 위주의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이러면서 수능 시험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시험과 수능 시험의 난이도 차이를 이 격차를 조금 줄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도 하고 평가도 이루어져야 조금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고3 수험 생활을 조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능에서 수학 영역의 문항 배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총 30문항에서 공통 과목이라고 하죠. 수학 1과 수학 2는 22문항이 나오고요. 선택 과목,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는데 요 선택 과목 8문항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공통 과목은 1번부터 15번까지는 선택형 객관식이라고 하죠. 객관식 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16번부터 22번까지 요 7문항은 단답형입니다. 주관식입니다. 선택 과목은요. 23번부터 28번까지 6문항이 선택형 객관식이고요. 29번, 30번 두 문항이 단답형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공통 과목의 배점이 74점입니다. 74점. 선택 과목은 26점입니다. 26점.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현재 치러지는 수능에서 수학 영역이 어떻게 출제되고 난이도와 비중을 어디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두고 공부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현재 통합 수능이 지금 2번 치러졌습니다. 자, 2번 치러지는 동안 소위 킬러 문항, 초고난도 문제는 공통 과목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수학 1과 수학 2에서.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는 무조건 쉬운 문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지 않습니다. 변별력을 변별을 하기 위한 문항은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자, 74점, 26점 중에서 이 공통 과목 수학 1과 수학 2를 좀 더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느낌이 오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배점을 봤을 때 2점 문항이 3문항이고요. 3점이 14문항, 4점이 13문항입니다. 자, 이렇게 문항 배점별로 우리가 보셨을 때, 자, 2점 문항과 3점 문항, 2점 문항과 3점 문항을 봤을 때 3점 문항까지 다 맞히면 48점이 됩니다. 48점. 그렇죠? 그 다음에 4점짜리가 자그마치 13문항인데 여기에서 쉬운 4점 5문항이니까 몇 점입니까? 5 곱하기 4니까 20점. 5문항만 맞추면 68점이라는 점수가 나옵니다. 68점. 그렇죠? 자, 그러면 요 2점, 3점짜리 조금 난이도 중 이하의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쉬운 4점의 문항 5문항 정도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고 했을 때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이 정도 점수를 맞았을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셨을 때 어차피 요 수시에서는 등급이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표점수, 그 다음에 백분위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원점수가 68점이라고 했을 때, 자, 확통 같은 경우에는 3등급을 못 맞고요. 미적분은 3등급 맞죠. 기하도 3등급 언저리가 되겠죠. 자, 선생님이 요 3등급 점수를 봤을 때 68점 내외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수능은 조금 쉽게 출제가 돼서 좀 올라가긴 했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 자, 3등급이면요 여러분들이 표준점수로는 119점이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3등급이면 상위 23%입니다. 그럼 100분위 점수로 100분위는 몇 점일까요? 대략적으로 100분위 77점 내외가 되겠죠. 17% 되겠죠. 76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의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때, 그죠? 결과를 얻었을 때 어느 대학까지 진학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수시에서는 최저를 위한 등급이 될 수 있겠고요. 정시로 봤을 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특정 대학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표는요, 인서울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모 대학의 100분위
평균 점수입니다. 평균 점수입니다. 합격자. 그러면 주어진 점수보다는 당연히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평균인 겁니다. 커트라인은 아닙니다. 자, 보셨을 때 자, 수학을 볼까요? 자, 71점입니다. 73.5죠. 75.2, 70.6, 70.9, 14.5, 78.8, 74.7, 78.3, 72.5, 75.9, 75.0, 73.3. 자, 이거는 서울 모 대학의 인문계 학과의 정시 100분위 평균 점수를 나타낸 겁니다. 자, 이게 100분위 점수이기 때문에 아까 3등급을 맞았을 때 100분위가 77점 내외가 나오겠죠. 자, 그랬을 때 그 정도 점수를 받았을 때는 정시로도 인서울 학교를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다음 주어진 데이터는요. 자, 서울 모 대학의 네, 정시 점수를 가져온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평균입니다. 평균 점수입니다. 전자통신공학과, 자, 이과죠. 이과인데, 자, 국어, 영어, 수학, 뭐 탐구 그 과목 평균이 나온 겁니다. 100분위 평균이 80.12, 전자영어학과 81.2, 80.18, 79.41, 78.9, 79.43, 78.50, 78.30. 자, 보셨을 때 아까 수학이 100분위가 77점 내외를 맞았다고 했을 때 이 표를 갖고 있는 이 대학에 진학하는 거는 무리는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어느 과목 이 수학이 여러분들 대학교를 갈 때 여러분들의 발목을 가장 많이 잡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수학 점수가 100분위가 77점이 나와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이거죠. 자, 다음 학교입니다. 자, 이 학교는 자, 어디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그렇고요. 수도권에 있는 공대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자, 국수응답 평균의 70% 컷입니다. 자, 탐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 학교는 탐구가 잘 본 거 하나 반영된 학교의 100분위 평균을 나타낸 겁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77.50, 82.17, 70.83, 19.83, 19.33, 70.67. 자, 요 학교 같은 경우에도 수학 100분위 77점을 받는다고 했을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이 잘 받쳐준다면 갈 수 있다 이거죠. 자, 다음 데이터는요. 자, 직어국입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 중에서 한 학교의 데이터 입시 결과를 가지고 온 건데요. 자, 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자, 수학 100분위 70% 컷입니다. 자, 58, 58, 76, 44, 53, 73, 79, 67, 56, 66. 자, 특히 요 사범대 같은 경우 국어교과가 62, 도어교과 42, 역사교과 70, 영어교과 79, 윤리교과 47, 56, 51.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요 수능 100분위 수학에서의 100분위가 3컷이 77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학 같은 경우에 4컷 4등급을 맞은 학생들, 뭐 심지어는 5등급을 맞은 학생들이 지방 거점 공립학교를 가는 경우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른 직업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지방 거점 공립인데요. 자, 여기는 지방 거점 공립에서 조금 이름이 있는 학교인데요. 자, 이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학이 기계공학과 61, 기계건설공학부 58, 59, 66, 58, 90, 뭐 62, 72 쭉 보시면 88, 89 좀 과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봤을 때도 국어 같은 경우, 수학 같은 경우 봤을 때 이공계인데도 국어가 조금 많이 낮죠. 이공계니까.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좀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3등급 컷을 맞았을 때 충분히 입학이 가능한 경우다 이거죠. 자, 선생님이 지금 가져온 데이터 같은 경우는요. 학교마다 국어, 영어, 뭐 탐구 반영하는 비율이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요 수학이 3등급 77점, 100분위 70점 아니면 4등급을 맞춰도
이렇게 정시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지만, 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요 4등급까지 여러분들이 이룰 수만 있다면 지방 거점국립학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갈 수 있다 이거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수능 수학 영역 백남점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고3 수능 수험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에게 맞는 전략적인 학습 방법과 그다음에 대입 전략을 한번 설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요. 수학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전략적 학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학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생각보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번 영상은 수학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수학을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가서 좋은 대학교에 가자라는 취지로 영상을 제작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수학 점수를 끌어올리는 거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학생들은 절대 수학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수학만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기회, 그것도 좋은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자,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새로운 새해가 시작하기 전에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의지를 갖고 계획을 한번 세워서 공부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